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금요일장 정리할게요. 텔콘 RF 제약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관계사인 비보존의 진통제가 미국 FDA 이 패스트트랙 지정됐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여서 음봉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8% 넘는 강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볼까 하는데 요즘 LNG선 수요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조선주들의 수주 잇따르면서 목표치 달성 무난하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웬걸요?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는 내년에 또 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을 한번 볼까요? 4%대의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한 내년쯤부터는 잡히기 시작할 것이고 외형 성장, 실적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102,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죠. 특히 S-오일이 5%대, SK이노베이션은 장중한 때 7%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국제유가가 연이틀 크게 밀려나면서 또 혹여나 이 정유주들 빨간불 켜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보겠습니다. 8%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00% 이상의 폭증을 나타났다는 결과가 전해집니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눈여겨봐도 될런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중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3분기에 6.5%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활발하게 해야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빨간불이 켜진다. 그리고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요즘 잘 나가요. 게임비 볼까 하는데요. 일본 시장에서 요 며칠 전에 그 탈리온 사전 출시인가요? 이것 때문에 일본 앱스토어에서 1위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 이 시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정식 출시됐고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주가는 1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게임주들이 요즘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게임빌이 오늘 사흘째 상승이던가요? 최근 들어서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상승폭도 크고요. 네네. 그럴 만한 상황인 건지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항상 목마르는 게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한다고 할 만한 신작을 내놓는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작 게임 탈리온의 일본 시장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iOS에서 다운로드 최상위권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가 그 다중 접속 게임이라고 하는 MMORPG인데 지금 일본 시장에서 MMORPG가 그렇게 흥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MMORPG 시장에 대한 초입에서 그런 위치를 좀 선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 많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 인기가 있고 한국은 MMORPG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니지 M 같은 걸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본은 그런 장르가 이제 막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선점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게임빌의 간판 게임은 그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인데 이게 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출시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평균 매출이 한 20-30% 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작에 목말랐었는데 그런 갈증을 해소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컴투스의 지분 가치인데 이 게임빌이 그 컴투스의 지분 24%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단순 시가총액으로 안분해서 계산했을 때 4천억인데 지금 게임빌의 시가총액이 3,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있고 컴투스도 이제 그 스카이랜더스라는 주요 게임이 다음 달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의 지분 가치도 게임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앵커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돌아가면서 오른다라는 말씀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순환매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때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좀 빠지고 그 밑에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잖아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많이 빠졌었고 NC소프트가 그 김택진
대표의 그 국정감사 이슈가 원래는 오늘인가 어제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 달 말로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도 부진하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이런 낙폭과대 게임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뭐 게임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가도 되는 거죠? 네, 역시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게임빌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한번 시각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도 약간 빨간불이 켜지는 듯한 분위기예요. 뭐 중국 경제가 뭔가 침체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로 타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를 쓸 게 뻔한데 네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참 중국 소비주는 안타까운 게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악재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네,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 이슈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관이 굉장히 또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고 오늘은 또 중국의 3분기 GDP가 부진하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악재가 너무 많이 쏟아진 감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됐고 낙폭과대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걸 뭐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 그리고 중국 3분기 GDP가 둔화됐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 경제 성장률 조금 떨어진다고 관광객이 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진 네. 않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고 지금부터 중국 소비주를 볼 때는 조금 더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주면 화장품주, 네. 면세점주면 면세점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 가격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좀 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고 뭐 명동 같은 데도 보시면 화장품 그 가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쟁 심화들이 네. 마진에 대한 하락을 앞으로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이상 정도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중국 관광객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인천공항 이용률도 매년 한 10% 정도는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카지노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VIP 관광객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카지노 업체들도 원래 그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일본인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마케팅을 강화했고 그에 따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지역의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 VIP 관광객도 양호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도 회복세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아마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뭐 GKR 같은 경우 4%대 고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좀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 전체적으로는 약간 뭐 중립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중에 섹터별로는 좀 다른 전략. 그중에서도 카지노주는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 전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도? 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그 가운데서도 지켈은 한번 눈여겨보자. 또 중국 소비주 워낙 이게 넓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은 있나 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INC를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실적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도 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IT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세계 INC도 좀 봐주십시오. 네, 뭐 제가 보는 관점도 사실 똑같은 게 IT 서비스 업체는 아마 굉장히 꿋꿋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은 신세계 INC 같은 IT 플랫폼 업체는 주목할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신세계 그룹도 아마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 단위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 투자란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IT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서비스, IT 유통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INC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특징적인 게 하나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량이 뭐 몇천 주밖에 안 돼요. 오늘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은 이게 대주주가 이마트고요. 3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10%,
20%, 그리고 투자 운용사에서 한 15%, 그러니까 한 60%는 물량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각보다 빠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그룹의 투자 수혜가 가장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부분들,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와중에 신세계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그러면요? 네, 역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기업들 가운데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 혹시 있어요? 아무래도 탑픽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그에 따른 실적 개선 폭도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밀릴 때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관련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뭐 부각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말씀 주셨던 삼성 SDS도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주 갈까요?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가도 강하고 좋은 얘기들 많았거든요. 이제 국제유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덩달아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가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은 재고 부분에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유가 전망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투기라고 하거든요. 투기가 많은 자산의 특징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WTI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기 수요가 이탈하게 된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펙 측면에서도 지금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가 그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재고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유주가 일단 3분기에는 그 유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곧바로 이제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주가라는 게 결국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유주가 최근에 GS 빼고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부담도 좀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급락 부분에 있어서 밑꼬리를 단 부분이 다행스럽긴 한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 의견은 나빠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의견을 두 군데 지금 주신 거 맞아요? 네, 신세계 두 군데. INC하고 게임주 쪽으로 줬었는데 네, 내일장 맞습니다. 탑픽 하나 꼽아주십시오. 어떤 걸 볼까요? 네, 그래서 두 종목 다 괜찮은데요. 뭐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게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15% 올라가서 매수 타이밍 잡기가 좀 애매하죠. 너무 많이 올랐네요. 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 네.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게임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장 마감 살피러 가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란히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나란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가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20선이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치 2117선까지 터치했는데요. 거뜬히 반등에 나서면서 0.3% 상승한 215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730선을 훌쩍 넘겨서 74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18%
30%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가로는 718선을 터치했는데요. 지금은 고가 부근에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단도 함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부진을 딛고 강합니다. 3.2%.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 속에 7만 원 다시 한번 회복에 나섰고요. 셀트리온은 장중 출렁임이 상당했죠. 마이너스 2%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우쪽으로 올라오면서 4.8% 오름세 27만 3천 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10월 19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대비 약 30%가량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도 국내 증시에 발목을 붙잡나 했습니다. 중국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발 악재도 오들어서 반등 탄력을 더 보이는 양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37% 올라오면서 2156선에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 740선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1.26% 탄력적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수의 물량을 팔면서 상단을 제한했는데요. 1,692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의 매수 규모 확대에 그나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1,843억 원의 매수 후에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수급을 보였는데요. 개인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다면 기관만이 혼자 나서면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기관 648억 원의 사자, 하지만 외국인은 333억 원을 팔았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간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87%, 2.37% 오름세를 보이면서 26,900원에 마감이 지었고요. 다음 종목도 CJ 대한통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6.23%까지 강세를 보였네요. 16만 2천 원에 마감을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강했던 건 아닙니다. 14만 원 저가 찍고 다시 한번 1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